최근 발매된 원피스 설정집 로드 투 라프테일에서 오다쌤은 니카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다쌤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각성은 초인계와 달리 동물의 의지가 능력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에그헤드에 숨어있는 배신자의 정체입니다. 최근 원피스 에피소드에서는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행적이 존재했습니다. 그 방해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프론티어돔 해제입니다. 에그헤드 내에는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은 방어 시스템인 프론티어돔 내부에 있습니다. 이에 밀짚모자 일당 그리고 베가펑크 본체와 분신들은 CP0 때문에 에그헤드가 전장이 될 걸 예상하고 전투의 여파가 오지 않는 방어 시스템 프론티어돔이 있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죠. 다만 CP0가 연구실 앞에 프론티어돔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 갑자기 프론티어돔이 해제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CP0가 들어오게 프론티어돔을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프론티어돔 해제 당시 인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두 번째 행동은 베가펑크의 실종입니다. 사실 누군가 베가펑크를 실종시켰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누군가 고의적으로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베가펑크가 실종된 만큼 누군가가 베가펑크를 납치한 걸로 보이죠. 1073화까지 누군가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앞서 말한 베가펑크 납치와 인적 없이 프론티어돔 해제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 없이 프론티어돔을 해제시킬 수 있으며 베가펑크를 납치한다는 계획을 가질지도 모르는 자로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를 추측했습니다. 다만 1074화에서 시류가 아니라 내부 인물로 보이는 또 다른 방해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누군가의 세 번째 행동은 프론티어돔의 제어를 완전히 불능시켰다는 겁니다. 앞선 1071화에서 어떤 누군가는 프론티어돔을 해제시켜 CP0와 세라핌이 연구실 내부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1074화에서는 갑자기 프론티어돔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프론티어돔을 닫아버린 자는 아예 프론티어돔을 통제 못하게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죠. 결국 이 여파로 어떤 누구도 연구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자의 네 번째 행동은 베가펑크 4호 피타고라스를 향한 공격입니다. 1074화에서 베가펑크 4호는 베가펑크 본체를 찾으러 나섰고 그 순간 베가펑크 4호를 누군가 공격하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 루피 일행을 방해하고 있는 자로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로 예상했지만 루피 일행을 방해하는 자가 프론티어돔을 아예 불능시켜버렸다는 점과 베가펑크 4호 피타고라스를 검으로 뵌 게 아닌 폭발로 공격했다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인인 검사 시류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프론티어돔을 통제할 수 있는 연구소 내부 배신자로 추측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 내에는 베가펑크 분신들과 루피 일행만 있기 때문에 배신자는 베가펑크 분신 중 한 명으로 보였죠. 그러던 와중 1074화 속 베가펑크 본체를 찾기 위해 모두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베가펑크 중 악을 맡고 있는 릴리스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베가펑크 중 악을 맡고 있는 릴리스를 배신자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75화에서 배신자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나왔는데 그 단서는 매우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세라핌이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단서냐면 세라핌이 밀짚모자 일행과 베가펑크들을 공격하자 베가펑크 1호 사카가 이를 막기 위해 세라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만 사카의 명령이 통하지 않자 사카는 말하죠. 내 명령이 통하지 않다는 건 이 명령을 내린 건 베가펑크다. 물론 세라핌을 조종한 게 베가펑크라는 점과 1074화까지 단서를 종합해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베가펑크 릴리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저는 사카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세라핌의 상황을 통해 가장 가능성 있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가펑크 3호 에디슨입니다. 제가 배신자가 에디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에디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라핌은 명령을 듣는 위권 순위가 있습니다. 오로성, 베가펑크, 센토마루, 위권칩 소유자 이렇게 순서가 나누어져 있죠. 위권칩 소유자와 센토마루가 있으면 위권 순위가 높은 센토마루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베가펑크와 센토마루가 있다면 위권 순위가 높은 베가펑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위권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설정이 있는데 위권이 동등하다면 세라핌에게 명령을 덮어 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권칩을 갖고 있는 CP0의 루치는 위권칩을 통해 세라핌을 조종했습니다. 다만 루치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루치처럼 위권칩을 갖고 있는 스튜치는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권이 동등하다면 명령을 덮어쓸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렇죠. 루치, 스튜시, 가쿠 등 위권이 동등한 자들만 있을 때는 처음 명령을 내린 자의 명령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마지막으로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린 자는 베가펑크 에디슨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 분신들은 동일한 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의 명령을 덮어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라핌에게 명령을 덮어씌울 수 있는 자는 베가펑크 중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에디슨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에디슨이 배신자라면 왜 에디슨은 배신을 한 걸까요? 분명한 건 베가펑크 분신 중 에디슨의 역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에그에 대해서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베가펑크가 에그에 대해서 나간다면 현재 에디슨의 목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연구를 못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에디슨이 배신한 거 아닐까요? 재미있는 건 에디슨이 배신자라는 건 떡밥으로도 알 수 있는데 베가펑크의 꿈은 과학으로 전세계 무상으로 에너지가 닿는 세계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상은 실제 아는 인물 니콜라 테슬라와 같죠. 아마 오다스는 베가펑크의 모티브를 외모는 아인슈타인, 사상은 니콜라 테슬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실존 인물인 에디슨과 테슬라의 관계입니다. 실존 인물인 테슬라와 에디슨은 같은 발명가로서 악연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테슬라의 발명품에 에디슨이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며 서로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실존 인물인 에디슨과 테슬라는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가펑크의 모티브가 된 테슬라의 분신 중 테슬라와 악연이 있는 에디슨이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죠. 테슬라가 모티브인 베가펑크에게 테슬라와 악연이 있는 에디슨을 분신으로 넣었다는 건 오다쌤이 처음부터 에디슨이 배신자라는 떡밥을 주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떡밥은 늙지 않은 오로성입니다. 이번 1075화 표지에서 아주 재밌는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로성과 베가펑크가 만난 장면이죠. 앞선 1073화에서 오로성 제이 가르시아 세터는 베가펑크를 옛날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순간이 이번 1075화 표지에서 나온 걸로 보이죠. 잠시 여담으로 혹자들은 오로성을 만난 베가펑크의 표정으로 보아 베가펑크가 흑막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가펑크는 이날 오로성에게 연구에 대한 지원비를 약속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의 목적은 평화가 아닌 연구 그 자체였죠. 다시 말해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 들어오며 연구비를 지원받은 거에 대한 기쁜 표정인 걸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제가 이 장면을 보며 주목한 건 오로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로성의 모습을 주목한 이유는 오로성의 모습이 현재와 비교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가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 표지 현재는 매지에 있던 베가펑크의 행적을 보여주는 만큼 1075화 표지 현재는 매지에 있던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 처음 입성할 당시로 보이죠. 과거 22년 전 베가펑크가 드래곤을 만날 당시에 이미 세계 정부 소속인 걸로 보아 이번 1075화 속 베가펑크는 적어도 22년 전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22년 전과 비교해서 베가펑크는 많이 늙었는데 실루엣 속 오로성은 현재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실루엣인 만큼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을 괴멸할 당시 22년 전 오로성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실루엣만 나왔지만 실루엣만 나와도 1075화 표지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왔는데 현재와 비슷한 것처럼 나오죠. 물론 이 당시도 실루엣이라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의 10년 전 모습을 봐보겠습니다. 10년 전 스펜다미 플루톤의 설계대를 찾기 위해 오로성을 만났을 당시 오로성의 모습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로성의 모습은 지금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오로성은 현재 모습 그대로 늙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오로성은 어떻게 늙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연령을 조절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본인은 베가펑크를 어리게 만든 후 말합니다. 걱정 마. 내 능력은 생물한테는 일시적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은 생명에게는 일시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능력으로 오로성이 나이를 먹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오로성이 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수술수술 열매 각성 블루 수술의 힘인 걸까요? 세 번째 떡밥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최악의 부작용입니다. 최근 1069화에서 루치가 각성을 하자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동물계의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지.
저는 이 대사를 통해 동물계 각성을 한 루피가 인격이 잡아먹힌다는 떡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뇌피셜이었던 만큼 엄청 확률이 크다고 생각은 할 수 없었죠. 다만 최근 원피스 설정집에서 이 분석에 대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최근 발매된 원피스 설정집 로드 투 라프테일에서 오다쌤은 니카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다쌤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각성은 초인계와 달리 동물의 의지가 능력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임펠다운에서 나온 동물계 각성 능력자 옥조스들이 동물처럼 우둔한 행동을 한 이유라고 설명해주죠. 그렇죠. 1069화에서 말한 동물계 각성 때문에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임펠다운의 옥조를 쓰인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오다쌤이 정한 설정상 동물계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최신화인 1069화에서 동물계 각성이 인격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 최신 설정집 속 니카에 대한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동물계 각성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오다쌤은 최신화, 최신 설정집을 통해 분명하게 동물계 각성의 부작용을 설명했습니다. 즉, 오다쌤의 이런 강조된 설명은 추후 루피가 동물계 각성을 하며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떡밥을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 사람 열매 모델 니카로 변하는 능력은 루피에게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힘에 걸맞게 부작용도 상당하죠. 루치와의 전투에서는 니카가 풀리자마자 몇십 년은 늙은 금노아가 찾아온과 동시에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니카 모드는 일종의 궁극기로서 위력은 엄청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겁니다. 오다쌤은 분명하게 니카로 변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니카의 부작용 때문에 루피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큰 부작용은 최근 오다쌤이 뿌리고 있는 떡밥, 니카에게 인격을 잡아먹히는 상황, 혹은 노화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